네, 안녕하십니까. 위닝스탁입니다. 자, 어제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. 이제 다들 되게 이렇게 희망에 이렇게 이렇게 쏟아오를 수가 있겠죠. 근데 이 시점에서 저는 좀 냉정해야 된다 생각하고, 또 냉정해야 된다는 말은 암울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, 막 그렇다고 막 너무 막 또 희망 쪽에만 이렇게 치우쳐서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. 시장은 항상 우리가 그 유명한 말이 있죠.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다.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서 매매를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렇게 현실로 될지 그것은 항상 불확실한 거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그 대응의 영역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랬어요. 우리가 전쟁이 설마 날까 했는데 대부분 뭐 전 세계 사람들이 한 90% 정도는 전쟁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쟁이 나버렸죠. 그러면 그 이제 사건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좀 이 주식 분석을 할 때 이 기본적인 분석, 그러니까 매크로 분석과 그다음에 차트 분석, 수급에 의한 분석 이 두 가지를 같이 겸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한다. 그러면 이제 수급적인,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상황은 여전히 안 좋은데 이제 수급적인 요소에 의해서 너무 낙폭이 심하다거나 하면 이렇게 좀 반등이 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.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어 모멘텀과 그다음에 그 펀더멘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. 아, 자, 모멘텀, 동기죠. 그 다음에 펀더멘탈, 이제 근원적인 것이죠. 어,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볼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을 볼 수도 있어요. 자, 어떤 동기가 부여가 발생이 됐다. 이번에 이제 CPI 발표 난 것처럼 어떤 동기가 발생이 되면은 그 동기에 의해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상승합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펀더멘탈, 이제 근원적인 거. 자, 이 근원적인 것이 금리라던가 뭐 채권 가격이라던가 그다음에 어떤 경제 지표라던가 뭐 이런 것들. 그러니까 현재 보면은 그냥 냉정하게 보자면 물가 요번에 이제 7.7이 나왔는데 이거 이제 CPI라고 하는데요. CPI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뭐 장 보러 간다. 그다음에 생활비를 쓴다 할 때 이게 100이라고 하면 평소에 이제 생활비 쓰는데 100이 들었다. 근데 지금은 120이 들어간다. 그러면 CPI가 올라간 거예요. 자, 그런데 이제 어, 이 이제 100이 기준인데 이 100에서 만약에 90으로 떨어졌다. 그러면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돈들이 줄어든 거죠. 그리고 이제 임금 상승률이 있겠죠. 이제 임금 대비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. 저번에 높았을 때가 뭐 8.3? 네, 거기서 이제 많이 이제 완화가 됐어요.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그만큼 이제 조금 이제 그 줄어들었다. 이제 그런 거죠. 그래서 어디선가 어떤 그 CPI라는 것은 아주 여러 가지 분야를 다 통계를 내서 이렇게 합산을 해서 나오는 그 통계 수치인데 정확한 통계의 그 계산 과정은 잘 모르겠어요.
그래서 이런 경우에 잘못하면은 이제 통계 함정에 빠진다. 이제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와 또 가끔 사용하는 거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내구재, 그다음에 소비재 이렇게 나누는데, 내구재라는 것은 이제 뭐 냉장고, 텔레비전, 뭐 자동차 뭐 이런 것처럼 그 이제 자주자주 소비하지 않는 것들. 지금 보면은 이제 중고차 가격 같은 것들이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, 여하튼 좀 장황해졌는데요. 여하튼 뭐 더 올라온 것보다는 떨어진 것 자체가 이제 고무적인 현상이죠. 하지만 이게 이제 전체 펀더멘탈 자체가 이제 변했느냐? 아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제 주가 이제 예상을 합니다. 미래에 대한 예상을 합니다. 자, CPI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그 다음 이제 12월 금리 인상 약하게 갈 것이다.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년에 2월 달에 있는 금리도 또 약하게 갈 것이다. 그러니까 이제 이 주식 매매를 할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희망 회로를 돌릴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그리게 됩니다. 그런 머리에 시나리오를 그린 사람들이 이제 매수를 하게 되는데, 자, 요번에 CPI, 그 다음 금리 인상,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금리 이제 뭐 아주 약하게,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금리 동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이 이제 그 어떤 정점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니냐. 그런데 이제 엄연히 금리는 지금 추가 인상 한 번 남았고, 또 내년에 또 남았고, 뭐 두 번 남았고, 그 다음에는 모르겠어요.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동결을 할지. 그리고 이제 연준이 갑자기 피벗을 해가지고 금리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내리는 그런 행위를 할지. 이제 그러니까 연준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참 예상하기가 다들 쉽지가 않잖아요. 자,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, 자,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머릿속에 김칫국을 마시고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예상을 하면서 또 많은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전문가들이나 또 미국의 전문가들 뉴스들, 근데 뉴스의 속성은 뭐냐면, 주가가 상승 반등을 할 때는 그거에 맞춰서 그거에 그 맞는 희망적인 뉴스들이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와 반대되는 뉴스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시나리오를 적어 놓고 이렇게 어떤 미리 과정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지금 그거에 대한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이제 미래에 진짜 이 예상대로 이것도 잘 풀리고 이것도 잘 풀리고 이것도 잘 풀리고, 다음 달에도 CPI 발표가 있고 또 금리 또 결정이 나오고 파월 의장이 또 그 또 연설도 하겠죠.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일이 다 착착착착 다 잘 풀릴 것이다라고 보고 지금 사실은 베팅을 들어가야 돼요. 여기서 뭔가 하나가 이제 또 어그러지게 되면은 어, 또 주가는 잠시 또 올라가다가 상승을 멈추겠죠.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베어마켓 랠리이기 때문에, 하락 추세 중에 나오는 랠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또 되게 조심스러워해요. 음, 그리고 어, 지금 펀더멘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그 회원, 저희 회원 그 영상에 그쪽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자세한 것은 이 펀더멘탈에 대한 자세한 것은 회원 영상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회원 또 가입하시고 또 하셔서 많이 또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, 저희 그
이제 고급 회원님들 계신데 저희 고급 회원님들 영상에 올려드릴 테니까 고급 회원 가입을 하시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아무쪼록 뭐 상승세가 나와서 정말 나쁠 게 하나도 없죠. 아무쪼록 좀 잘 풀려가지고 다 좀 잘 돼서 따뜻한 겨울이 됐으면 좋겠네요. 네, 연말 연시에 크리스마스 때도 막 즐겁게 보내고 뭐 정말 상승하면 뭐 다들 좋아하시잖아요. 그래서 어쨌든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바람이죠, 그냥. 예, 근데 이게 하나씩 하나씩 또 고비들이 있기 때문에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. 자,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또 우리 고급 회원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